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입니다. 오늘은 포제스 한강 청약 경쟁률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급 접수 현황을 보면요. 총 34세대 모집에 한 90세대가량 접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모집된 평수가 34평형이 있고요. 34평형 안에서 신혼부부 세대 생애 최초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은 거의 신청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접수 경쟁률이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반 공급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은 총 106세대 모집에 64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368건, 139건에서 18대 1의 경쟁률이 들어왔고요. 그 밖에 34평 초과 타입으로 보면은 1.3대 6, 1.35대 1 이렇게 미달란 타입도 있고요. 뒤편에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곳은 평당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매우 크단 말이죠. 그런 금액적인 부담감 때문에라도 적은 평수에 대한 경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은 106세대 모집에 646건이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상품성 대비 책정된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미분양이 나거나 청약 경쟁률 매우 낮고 완판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뒤편에 보여드리겠지만 34평은 분양가가 35억이란 말이죠. 3억 5천도 아니고 계약하는 순간 3억 5천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아마 당첨자분들도 계약하는 그 직전까지 계약을 하는 게 좋을지 말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청약 신청 끝났지만 당첨되고 나서도 나중에 줍줍이 나왔을 때도 단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곳이 어디에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광진구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위치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근으로 5호선 광나루역이 있고 기존에는 한강호텔이었던 자리였어요. 그 한강호텔 자리를 시행사 MDM이라는 곳이 매입을 해서 아파트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강뷰가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겠죠. 2015년 4월의 노드뷰인데 한강호텔이라고 해서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홈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은 메이저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붙여서 아크로나 서밋이나 더힐이나 르엘 같이 그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를 주로 쓰곤 하는데 이곳은 별도로 이렇게 포제스라고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실제 시공사를 알아보니까 이제 DLENC 대림건설이 시공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128세대의 세개동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의 아파트는 주차 대수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세대 수 대비 조금 여유 있다는 것은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포제스 한강 15층에서 바라본 한강뷰라고 합니다. 한강뷰가 가지는 프리미엄은 크긴 하죠. 크긴 한데 상품성 대비 적정한 금액인가 이런 부분을 뒤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저층과 고층의 평형 구성을 좀 달리 해놨어요. 1층부터 7층까지는 34평과 46평형 대체적으로 다 한강뷰를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해놨겠죠. 8층 이상으로는 더 큰 평수, 한강뷰가 더 확실하게 보이겠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평면도로 홈페이지에서 첨부를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국풍수지리연구원 원장님께 감정평가서도 받아서 돈을 부르는 자리다 이렇게 첨부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도 비슷하게 이제 홍보를 했었거든요. 다음으로는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제스 한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고요. 이곳은 당첨일로부터 1년 후에 점매가 가능합니다. 입주는 2025년 9월이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최소 평수가 34평이고 가장 큰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일단 숫자를 잘 세야 됩니다. 지금 34평의 1층 금액이 35억입니다. 3억 5천이 아니라 35억이고요. 계약금 처음에 1억 내고 14일 이내에 2억 5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도금 60%는 15%씩 4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데 중도금 대출까지는 가능합니다. 분양가가 아무리 비싸도 가능한데 잔금에서는 굉장히 따져야 할 게 많겠죠.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커야 될 거고요. 대출을 받더라도 DSR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층부는 한 43억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의 타입으로 올라가면 46평형 아파트의 1층 가격은 46억 5천입니다. 가장 큰 평수의 금액은 150억
160억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이고요.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가장 적은 34평이라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일으키는 금액 자체가 거의 20억이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이로 인한 중도금 대출 이자도 굉장히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계산을 하신 후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단지를 보면서 일단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도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일단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이곳을 분양하는 곳이 MDM이라는 시행사고 이곳에서 분양했던 곳들 중에 일부가 고분양가 이슈가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또 애매한 입지 대비 굉장히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광진구의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도 애매한 입지인데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완판을 시켰고요. 그래서 분양 사업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경험이 있고 전문가인 이 MDM에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완판을 어떻게든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완판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을 저 역시도 궁금해 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곳이 이렇게 평당 1억인데 1억이면 굉장히 이 입지 대비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억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 보시는 잠실도 평당 6, 7천 하는데 주변으로 교통 인프라며 학교며 백화점이며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나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주변으로 지하철이 촘촘하게 있고 학군이나 인근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좋은데도 평당 9천 정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금액이라면 당연히 이런 곳들을 하는 게 환금성 측면이나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고 판단이 듭니다. 아무리 이 서울 안에서 한강 뷰가 보이는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비싸지 않나 싶어요. 근데 약간의 예외 케이스는 있긴 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어떤 한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물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본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나의 사는 곳이 사업과 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강뷰나 고급 빌라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이 한 연예인분의 사는 집으로 소개됐던 곳인데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죠. 테라스로 나오면은 바로 앞에서 한강뷰가 보이고, 이곳이 얼마인지 한번 봤더니 실제 거래가는 알 수 없지만 나와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70평에 한 120억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0, 중개보수료만 법정으로 하게 되면 8,400만 원에 취득세만 4억 2천이 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서울의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고급 빌라와 같은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보고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그렇게 홍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이런 상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월세나 임대로 사는 것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매매로 사는 것은 큰 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를 사는 순간 다시 되팔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전 재산이라고 하면은 이 상품에 이제 계약을 하는 순간 문신이 새겨지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은 분양 세계에서 탑 티어라고 꼽히는 MDM이 사업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완판을 시켜낼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지 그 부분이 참 저 역시 궁금합니다. 광진 그랜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중도대출이 안 됐었거든요. 이거를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완판을 시켰거든요. 혹여 다 완판이 되지 않으면 임대로 몇 바퀴 돌리다가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매각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한강뷰라는 프리미엄 요소를 가진 것은 맞지만 부동산 상승장이 아닌 시기에 한강뷰는 큰 이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같은 금액이라면 반포나 잠실, 개포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또 완판이 되어 갈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